자, 26번. 이 연립부등식에 해에 정수가 4개만 들어가도록 정수의 개수가 4가 되라는 상태가 정수가 4개란 얘기지 지금. 이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도 연립이다 보니 당연히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그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4개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라는 거겠지. 그러면 얘부터 인수분해 3, 7 마마 해주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 정확하게 3하고 7을 뚫고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 그리고 얘가 더 이하 쪽에 있다 보니 밑으로 내려가 있는 데가 3부터 7까지로서 해가 나오겠지. 이게 위에 거 부등식의 해야.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얘도 인수분해가 n-2로 인수분해 되고 더했을 때 근데 1차 계수인 얘가 안 되지. 이거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2잖아. 그럴 때는 여기 부호를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처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더했을 때 정확하게 1차 계수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해는 뭐예요? n하고 n-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x축하고 n하고 n-2에서 만나야 되는데 n-2가 어때? n보다 정확하게 두 칸 뒤쪽에 있는 어떤 값일 거 아니야. 이만큼 작은 거니까. 그리고 얘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고 얘는 얘가 이상 쪽에 있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해가 벌려져서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의 해가 이렇게 구해지겠다. 그러면 얘네들까지 한 개 선생님이 위아래 거 부등식을 각각 푼 거고, 이거의 공통범위를 수직선이 나타냈을 때 정수가 4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데, 자, 그 다음에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은 n이 어차피 자연수의 값들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씩 대입을 하는 거야. 1, 2, 3, 4 이렇게 대입을 해서, 자, 1부터 되면 어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게 1이잖아. 그러면 마1 다음에 1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가 벌려져서 나왔을 때 공통범위는 3부터 7이 다 들어가지. 그럼 정수가 4개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1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n이 2면 얘는 0 되고 여긴 2 되잖아. 그러면 얘가 한 칸씩 오른쪽으로 당겨지면서 이렇게 0, 2에서 바깥쪽으로 벌려지지. 그러더라도 공통범위 3부터 7이 다 들어가니까 정수가 4개 넘어가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n이 3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줘. 그럼 얘도 한 칸 당겨서 이번엔 요게 1 되고 요게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당겨서 여기가 1, 여기가 3. 그럼 이 공통범위에도 3부터 7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 다음부터는 얘가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당겨지는 상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게 1씩 커질 거니까. 그리고 이 간경쌤이 2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선생님이라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3, 4, 5, 6, 7 이렇게 그려놓고 위에 거 해가 3부터 7이었잖아. 그리고 이렇게 n-2 바깥쪽으로 벌어졌던 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바꿔가면서 한 칸씩 당기면서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럼 방금 n이 3일 때는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공통범위가 여기 3부터 7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했던 거고, n이 4가 되면 얘가 한 칸 당겨졌네 이렇게. 그럼 이때 공통범위는 어떻게 돼? 여기 4부터 4, 5, 6, 7 얘네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가 되죠 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4, 5, 6, 7이면 4개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한 칸 더 당겨서 n이 5가 되면 그럼 이때도 공통범위에는 왼쪽 끝에는 3이 걸리고 오른쪽에서 5, 6, 7 걸리니까 4개 맞지. 그리고 한 칸 더 당기면 3, 4랑 6, 7 한 칸 더 당겨서 3, 4, 5랑 7 한 칸 더 당겨서 이렇게 되면 왼쪽에서만 3, 4, 5, 6 해서 총 4개가 되지. 그럼 그때 n은 요게 8이었겠지. 얘가 n이 아까 4부터 8까지는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한 칸 더 당겨지는 순간에는 얘가 한 칸 더 밀려오면 이번에 공통범위에 다시 3부터 7까지 다 들어가서 정수가 4개 넘어가게 되지. 그래서 n은 4부터 8까지 다 합치면 답이 30이 되겠다. 자, 27번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자, k,0이라는 게 지금 당연히 x축 위의 점이겠지. y좌표 0이니까. 근데
K가 자연수라며. 그러면 이런 데쯤에 대충 있다라고 가정을 해놔. 자연수니까 0보다는 오른쪽에 찍혔겠지. 그리고 얘가 A점 2K, 0은 그럼 이거의 2배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있다가 선생님이 B점 찍을 수 있겠지. 그리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인데 근데 K 플러스 1이라는 건 K보다는 한 칸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K 플러스 2라는 거는 대략 위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찍어주자고, 점을. 그랬을 때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달래.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겠네. 그럼 얘는 아주 간단하게 넓이 구할 수 있지. 여기 밑변, 여기 높이로 보면 되는 거네. 그래서 밑변 길이는 K이고 높이가 K 플러스 2지. 이렇게 밑변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배까지 하는 게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게 4 이상 24 이하가 되라. 그러면 양변의 2배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3개 연결될 때는 앞에 2개 뒤에 2개 뜯어서 연립하면 된다 했었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바뀌게 되겠다. 그러면 위에 거 푸는 거 아래 거 푸는 거 각각 풀 수 있겠지. 그래서 각각 푼 다음에 그 공통범위를 나타내고 그때 그 안에 있는 자연수 K의 개수만 세주면 답이 5가 돼. 푸는 거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꼭. 그다음 28번도 쉬운 문제인데 얘들아 2차 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칭성에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든. 대칭성. 근데 이 문제는 보시면 CF하고 대칭성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 가운데가 추계방정식이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추계방정식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추계방정식에다가 축에다가 x축과 평행하게, 다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주잖아. 그러니까 축하고는 90도로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당연히 같다라는 이 대칭성을 이용을 해줘. 푸는 문제가 많아. 이게 만약에 3이면 이 길이도 3이어야 돼. 그럼 만약 여기가 2잖아?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길이가 3이래. 그러면 여기도 3이 되면서 여기의 좌표는 x값이 5, 여기는 8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이거 다 필기를 일단 해주시고, 선생님이 2차 함수는 그래프에서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 했었어. 볼록성, 그 다음에 축방, y절편 따지라 했지. 계속 얘기한다 이거. 근데 이제 이 셋 중에서 볼록성은 알고 있지. 이미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얘가 2k하고 k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계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를 계산했더니 딱 k다가 되겠네. k다. 그러면 여기가 축이 x는 k란 얘기지. 그리고 y절편은 k제곱 플러스 4네. k제곱 플러스 4라는 거는 값은 k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뭐는 알 수 있어? 양수라는 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k제곱이 양수니까, 그러면 여기 y절편이 k제곱 플러스 4인 상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52a라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해서 그걸 gk라고 놓아주래. 근데 둘레는 당연히 가로 더하기 세로하고 2배 하면 되잖아. 이 세로가 k제곱 플러스 4지. 여기다가 가로만 더하고 2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네. 그럼 이게 gk가 될 거고, 그때 이 가로 길이는 저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여기 0이지 0. 그리고 여기에 x가 k잖아. 그럼 이 길이가 몇인 거야? k지. 선생님이 이 대칭성에 의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뭐 해야 된다 했어? 같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만큼이 k면 요만큼도 길이가 k가 돼야 되겠지. 대칭성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 c의 x좌표는 0에서부터 kk 두 번 왔으니까 2k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로 길이는 2k가 되겠네. 됐지?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서 gk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gk가 14 이상 78 이하다. 이렇게. 그럼 2로 다 같이 나눌 수 있겠네. 그러니까 7 이상. 그럼 여기는 k제곱 2k 플러스 4. 그리고 39 이하다.
그러면 얘 또한 두 개씩 뜯어서 우리가 연립해주면 되는데, 이때 우리 문제에선 K가 양수라고 먼저 써 있었어. 그래서 얘도 연립을 어떻게 뜯어줘? 이거 7 이항시켜서 이렇게 한 개랑, 여기는 39 이항시켜서 이렇게 2차 부등식 이렇게 두 번 풀고, 그 공통범위 안에 있고 K가 양수 값들 중에서 자연수 K만 찾아주래. 그래서 이거 푸는 걸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한 번만 풀어주면 얘는 1, 3 이렇게. 그랬을 때 K는 마3 이하거나 1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K가 양수라 했으니까 여기에선 해가 발생이 안 되지. K는 1 이상이다가 나왔을 거고, 밑에 거는 7로 마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마7부터 5까지고, 다시 아래로 볼록에 얘는 사이로 해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안쪽으로. 근데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면서 여기 공통범위는 0부터 5 이하까지가 되겠지. 그러면 연립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다시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지. 공통범위 찾으면 K는 1 이상 5 이하다가 되겠고, 그건 항상 수직선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내서 진짜 공통범위가 뭔지 여기가 해당된다는 걸 꼭 눈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수직선이 나타내서. 그럼 K는 1부터 5까지가 돼서 다 더하면 15가 되겠다. 자, 그 다음 29번도 별건 없는데, 여기다가 자, CF하고 별표.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과계수 관계, 자,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적어주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 a가 2차 계수, d는 판별식 넣으면 되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이렇게 근과계수 관계를 외웠을 텐데, 자, 주의해야 될 점, 만약 하고 적어주세요. 이거 빼먹는 순간 이젠 답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꼭 적어주셔야 되는데, 만약 근이 실근이다 라고 명시된 문제는 근계 쓸 때, 근계라는 게 근과계수 관계지, 이 근과계수 관계 공식 쓸 때 판별식과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얘들아, 이 근과계수 관계는 근들이 알파 베타가 허근일 때도 성립이 돼.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허수여도 이런 근과계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 문제에 실근이라고 근이 실근으로만 나와야 된다고 써 있잖아. 근데 그럴 때는 이 실근이 존재하면서 근과계수 관계를 써야 되는 상태라서 꼭 판별식을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실근이라 써 있어 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근과계수 관계만을 써서 풀면은 안 되고, 왜? 그냥 근계는 허근일 때도 성립된다는 거야,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일단은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어찌해야 되겠어. 네,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양수여야 되지만, 그냥 두 실근이라 써 있다는 거 알파 베타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판별식 조건까지 만족이 되는 상태에서 이 두근의 이게 차이죠. 두근의 차가 2루트 3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쓰면서 동시에 얘 둘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돼. 얘만 따지면 문제가 뭐라고? 알파 베타가 허수일 때도 얘는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는 실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이 둘 다 만족되는 범위, 즉 공통범위를 찾아서 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적었으면 자, 판별식부터 따져보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마사하고 0하고 아래로 볼록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때 판별식에서 나온 조건이 K가 마사 이하거나 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근의 차 2번 절대값 a분의 루트 d.
절대값 a가 1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2 루트 3 이하여야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제곱 해주면 얘는 12가 되지. 그리고 여기는 k제곱 플러스 4k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풀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마육하고 2하고 뚫고 이렇게 사이로 해가 나오겠지. 그럼 얘랑의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되고 그때는 수직선에 항상 오리라 했죠 선생님이. 마사 2야 0 이상 이렇게. 그럼 그 안에 해는 k는 마육부터 마사까지랑 0부터 2까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정수는 이렇게 총 6개가 나오겠지. 자, 근계 쓸 때 2차 방정식에서 근계 쓸 때 실근 조건이 있으면 판별식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요것만 기억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0번은 여기서도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거를 필수적으로 암기해 줘야 되는 게 있는 게, 자, 선생님이 이거 필수 암기라고 적어주는 거는 앞으로 너희가 고2 거, 고3 거 수학 문제 풀 때 미적분까지 총 통틀어서 계속 나오는 식이 하나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거 꼭 필수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이 식이에요. 이 식. 얘가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 보이지? 그럼 얘가 앞으로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외워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만족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의 뜻 선생님 해석을 해주면 우리 주어진 fx라는 함수가 fx가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식이에요. 적어두시고 외우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린 아직 2차 함수까지밖에 모르지만 나중에 4차 함수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선대칭되어 있는 함수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를 뒤집으면 포개지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뒤집으면 여기 정확하게 포개지지. 이런 상태의 선대칭되어 있는 상태를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야, 이거. 그러면 얘는 여기에 a, b가 여기 x는 2분의 a 플러스 b 할 때 여기 식의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얘가 추계방정식이 x는 3이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 함수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3-x, 3 플러스 x 이게 같다 이렇게 써놔도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x는 2분의 얘랑 더해서 분자 구성하면 6이지. 그럼 2분의 3에 대해서 다시 2분의 6이 3이죠. x는 3에 대해서 선대칭되어 있는 함수다 라는 거를 나타내 준 식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 요게 지금 이렇게 써도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를 알려줬다라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식인 거인지는 선생님이 2학기 거 공통수학 2 할 때 정확하게 더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외우기만 하세요. 그리고 얘 말고 나중 되면 하나 더 배워. 근데 그거는 점대칭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그거는 선생님 2학기 거 할 때 알려줄게. 지금은 2차 함수에서는 점대칭까지 몰라도 되고 이렇게 선대칭을 나타내는 식이 요거였다라는 것까지만 외워두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선생님이 자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긴 해요. 얘도 이 표현이잖아. 그러면 a, b 대신에 선생님이 2랑 4랑 넣으면은 x는 2분의 2 플러스 4 즉 얘가 또 3이지. 2분의 6이니까 그러니까 x는 3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다를 알려주는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렇게 나타내도 이렇게 나타내도 둘 다 성립이 되는 식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만 하면 된다고. 여기 보시면 얘가 a에 1, b에 1 온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는 x는 2분의 1 플러스 1 즉 x는 1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네. 근데 얘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다 보니까
이 x는 1 자체가 뭐 역할이겠어? 추계 방정식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얘는 이차함수 자체가 개수가 a, b, c로 되어 있어서 볼록성도 모르고 축방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는 상태야. 근데 추계 방정식은 가조건에서 알려준 거지. 그래서 우리 이 fx 생김새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추론하셔야 돼요. 자, 볼록성 쌤이 생각을 꼭 하라고 했어. 아직 볼록성을 모르니까 이렇게 위볼일 수도 아볼일 수도 있다. 축은 1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태에서 이제 나조건을 봐봐. 자, fx 이퀄 0이다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요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대. 그럼 일단 얘가 대소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근의 분리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때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뭐 같아? 선생님이 보기에는 y는 fx하고 y는 0을 연립해 놓은 방정식이라고 보이거든? 이거 두 개 너희 연립하라고 하면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둘의 교점의 x좌표가 우리가 얘 둘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잖아. 실근이지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게 현재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겠네. 그러면 이 교점 x좌표, 얘가 x축이지? x축과의 교점 x좌표가 한 놈이 마이하고 1 사이, 한 놈이 1과 4 사이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x축을 선생님이 대략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알파, 여기 베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잡았을 때 이 알파는 1보다는 왼쪽, 여기 1보다는 왼쪽, 축방이 정확하게 1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래프 관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베타는 여기 4보다는 작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겠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근의 분리 문제라서 함축D를 생각을 하겠지. 그 다음에 함축D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나 이렇게 무조건 그려진다는 보장이 되려면, 자, 1 넣었을 때의 값, 여기 f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의 값이 얘는 무조건 양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얘처럼 1 넣었을 때의 값이 거꾸로 음수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의 값이 그러면 양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결론은 f1과 f-는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그게 이 케이스지.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 그게 이 케이스지. 즉 어쨌든 얘 둘의 부호는 어찌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근데 우리가 부호 다르다라는 걸 얘든 얘든 간에 곱하면 그냥 음수다라고 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얘도 해당되는 게 다 한 방에 나타내진 식이 되겠지, 얘가. 그래서 함수값의 관계에서는 요걸 선생님이 먼저 적어둘게. 이렇게. 근데 이때 4 넣었을 때의 함수값 선생님이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이게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이 하필 이 축이 딱 1이었잖아. 축이 1인데 저기다 적었으면 지울게. 축이 현재 1 상태인데 지금 이 케이스를 따지자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값이 음수로 찍히고 1 넣었을 때 값이 양수로 찍히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f1이 양수고 f-가 음수면 f4는 자동적으로 음수가 돼버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1부터 마이까지 길이가 딱 몇이야? 3이지. 근데 4까지 길이도 몇이에요? 정확하게 3이다 보니까 아, 얘가 이 1 기준으로 얘가 대칭되게 그려주시게 되면 f-마이 값이 음수라면 f4의 값도 당연히 음수 상태로 이게 똑같은 위치에 y좌표가 찍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음수이면 f4는 자동적으로 음수이다가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대칭성 때문에 굳이 얘 함수값 조건은 안 따져줘도 된다는 얘기야. 얘만 만족돼도 어차피 이게 마이 값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 값이 정확히 대칭되어 있다 보니까 f4의 값도 무조건 음수다가 확정이 돼버린다는 거지. 간격이 정확히 3, 3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발생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지. 지우고 축의 방정식이 x는 1 상태인데 얘가 아래로 볼록 이어서 f1의 값이 음수, f 값이 양수 이렇게 찍히면 여기 간격이 3, 그럼 여기도 3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4가 있을 거 아니야. 1에서 3만큼 갔으니까 그때의 값도 이 축방에 대해 대칭되어 있어야 돼서 똑같은 y 값으로 지키다 보면 f가 이렇게 양수면 f4도 자동적으로 양수다가 확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즉 f와 f1의 값의 부호만 반대이기만 하면 얘든 다 만족된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 조건은 따졌고 축의 방정식은 그냥 결정이 되어 있지. x는 1이라고. 그래서 얘는 따질 필요 없고 판별식은 얘도 따질 필요가 없지. 판별식을 따질 때는 얘가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을 때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자, 요 조건이 만족돼서 x축 밑에 위에가 둘 다 그래프로 관통돼야 된다면 x축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나갈 거기 때문에 판별식도 안 따져도 되겠지. 그러면 얘만 계산을 하자. 계산하시면 이 지금 함수 자체가 처음 주어진 건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때 축의 방정식이 뭐였어? x는 아까 1이었지. x는 1, 걔가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니까 여기서 b를 마이너스 2a로 써도 되지. 그래서 b 자리에 마이너스 2a 대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구하려는 게 a분의 c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b는 필요가 없지 지금. 그래서 b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한 거야. 그렇게 fx를 세우고, 그리고 f(를) 계산하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서 그 다음에 f1의 값은 여기다가 1 대입하셔서 이렇게 구해지겠네. 그리고 이 둘의 곱이 음수면 된다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얘가 음수, 얘가 양수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나타낸 게 그냥 곱해서 음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기 8a가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 그리고 여기서 원했던 게 a분의 c의 범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양변을 a 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 a 제곱으로 나눠주시면은 얘를 a분의 a분의로 쪼개줄 수 있지. 그리고 하트로 다시 뜯어주면 여기는 8, 여기는 a분의 c. 그리고 a제곱이라는 건 당연히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은 안 바꿔줘도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때 a분의 c를 잠깐 뭐 굳이 t로 치환한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8하고 1하고 이 상태에서 뚫고 아래로 볼록의 t에 대한 함수. 그러면 마파라고 1 사이의 값으로 t 값의 범위가 구해지는데 t가 원래 a분의 c니까 답이 이렇게 구해지겠네. 그래서 자, 이 30번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 번 꼭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 31번. 얘도 보시면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일과 0 사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근이 마일보다는 크고 0보단 작아야 된다. 즉 근의 대소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지. 근의 대소관계의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거. 근의 분리면 다시 함축뒤 따지는 거 아시지? 자, 근의 분리 잘 모르는 사람은 꼭 그 2차 부등식 강의 맨 끝에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기합시다.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얘는 y, 얘는 y라고 선생님 뜯어서 교점 좌표를 이젠 교점 x 좌표를 해라고 볼 수 있잖아, 실근으로. 근데 이때 이 2차 함수를 그려야 되지. 마지막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볼록성 축방 y절편을 따진다. 얘네 세 개를 생각하면서 그려주자라는 거. 그런데 이 2차 함수는 a의 부호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서 볼록성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볼록성 결정이 안 됐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뭐야?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축방이 먼저 애매하지 지금. 그리고 y절편을 봤더니 자 근데 y절편은 어때? 마이너스 2라고 구해져 버리지. 그래서 y절편은 확정이 돼버린 상태라는 거. 자 이렇게 y절편에서 확정되는 케이스도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 우리가 그려주게 되면 자 a가 양수일 땐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얘가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지.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를 관통해야 돼. 그리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2를 관통해야 되지. 근데 이때 한 근이 마일과 0 사이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한번 이렇게 관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근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건 1과 2 사이에서 이렇게 관통돼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첫 번째로 A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로 지나가면서 y절편이었던 마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네. 그럼 이때는 예를 fx라 했을 때 함수값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려지려면 f 마일은 양수여야만 하겠지. f 마일이 만약에 양수가 아니면 어때? f 마일이 음수면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f 마일이 음수면. 그러면 한 근이 0과 마일 사이에 있다. 이거에 위배되잖아. 위배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대로 0과 마일 사이를 관통하려면 마일 넣었을 때 값은 양수여야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1하고 2를 뚫고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만약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럴 때는 f1하고 f2 값이 둘 다 양수인 거지. 근데 내가 원하던 건 1, 2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값은 최소한 양수여야 된다는 거네. 다시 음수. 그리고 2 넣었을 때 값은 양수여야만 하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야. 그러면 함수값에 대한 조건 따졌고, 자, 축의 방정식은 굳이 안 따져도 되겠지. 왜냐면 얘가 어차피 y절편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 되고, f 마일이 양수, 그리고 f1은 음수, f2는 양수. 자, 얘 4개의 포인트 점들을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은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0하고 마일 사이에 1과 2 사이에 근이 나오는 게 되니까 축의 위치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4개를 뚫고 지나가면 무조건 0과 마일과 1과 2 사이에 해가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 조건만 따지면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도 굳이 안 따져도 되지. 왜냐면 x축 기준 위에 함수값, 아래 함수값 가졌다는 건 x축은 무조건 뚫고 지나갈 거라서 판별식은 굳이 안 따져도 되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만, f1이 음수여야 된다. 그러면 아까 fx가 요걸 우리가 fx를 보는 거지. 그래서 1 넣었을 때 a 빼기 얘 자체가 음수면 되겠다. 그럼 얘는 여기에서 a 범위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a 범위를 찾아주면은, 자, 이거 선생님 생략을 할게. 과정은 마일보다 작다나 2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리고 f2가 양수다.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이 fx에 2 대입을 해서 구해주시면 이렇게. 그럼 너 이런 2차 부등식은 그냥 계속 풀 수 있는 거지. f 마일이 양수다. 얘까지 마지막. 그럼 여기는 이런 2차 부등식으로 바뀌어서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돼야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확정이 되니까 이거의 공통 범위를 찾아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근데 그거는 그냥 2차 부등식 3번 푸신 다음에 얘네 셋의 공통 범위를 수직선에 찍어서 구해주시면 돼요. 계산은 한번 끝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A가 음수였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 볼록이 된다면 이 케이스야. 위로 볼록일 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0하고 마일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고, 그래야 한 근이 0과 마일 사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과 2도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런데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며. 이렇게 지나가게끔 위로 볼록의 함수를 그릴 수가 없지. 아무리 우리가 그려봐도 여기 세 개를 뚫고 동시에 지나가는 위로 볼록은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이참수가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위로 볼록이었던 A가 음수인 케이스에선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A는 양수여야만 했고, 그때 양수 상태에서의 얘네 셋의 공통범위와 A가 양수다의 이 공통범위를 찾아주시면 답이 구해지게 돼. 계산은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1번도 30번도 둘 다 근해 분리 문제였던 거 잘 필기 좀 해주시고,